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I'm in no rush for speed. 분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9일 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담당 간부가 주말에 하노이에 도착해서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고, 협의문 조율을 위한 북미의 추가 실무 협상도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 와호장룡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 의원님 우선 주말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베트남에 도착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하노이 동선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어딜 가느냐 미리 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됐는데 특히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좀 둘러봤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도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당시에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김창선 부장의 동선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나 LG전자 공장을 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방린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나 하이퐁에 있는 LG전자 공장을 간다면 그런 개혁 개방 의지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으로써 그 남북 경협이나 또 제재 완화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하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 방문 이전에 중국 광저우에서 1박을 했고 이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가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개혁 개방 의지를 보이고 또 이 비핵화에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경협이나 제재 완화 쪽의 의제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선 부장이 그 중국하고 베트남 국경지대도 좀 자세히 봤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바로 비행기 항공편으로 하노이로 오는 게 아니라 열차편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그 중국 광저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게 박민성이 아니고 근처 박장성에 북한군 묘역이 있다 그러죠. 여기 또 참석할 가능성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꼭 그 삼성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또 말씀하신 박장성의 이 북한군 묘역, 여기 두 군데 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일단 여기가 이제 베트남전 때 북한이 이제 그 공군과 공병 중심으로 한 수백 명 정도 이렇게 파병을 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사한 공군 조종사하고 병사들의 이제 묘역인데 이미 시신은 2002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묘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전쟁 때 도와준 그러니까 이제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김창선 부장이 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여기를 방문한다면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핵 개발 문제하고 또 2017년도에 이제 김정남 암살 사건 때 이제 베트남 여성이 연루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는데 이 소원해진 문제를 풀고 과거의 혈맹 관계로 돌아가겠다. 그걸 복원하고 싶다는 저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노이가 조금씩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김창선 부장도 왔고 미국 그 백악관의 월시 부실장인가요? 비서부실장. 그분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정도면은 의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어떤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희망도 좀 좋고요. 물론 의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해서 이제 그 북한의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의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건 대표와 또 그 김혁철 대표 간의 의제 협상이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정상회담이 아니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단순히 상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제 협상이 제대로 되면 그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봐서는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 못지않은 아주 파격적인 의전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나 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의전 협상이 하나의 트랙이라면 또 하나의 트랙, 가장 더 중요한 트랙이 의제 협상. 비건과 김혁철 간의 만남. 이것도 역시 지금 뭐 아시아 모처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베트남의 가능성이 높겠죠. 주로 어떤 게 좀 가장 큰 이슈가 될까요? 글쎄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제 12개 의제를 놓고 서로 다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가시적 성과는 없어도 그 12개 의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놨다면 그거 자체도 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12개 의제가 각각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12개 중에 상위 한두 개의 의제에 따라서 나머지 의제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한두 개 의제가 해결이 안 되면 뒤에 의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의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 실천 의지 이 정도와 또 그 제재 요구를 어디까지 완화하는 정도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들의 북한의 속내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또 역으로 보면 미국은 북한에 어느 정도의 비핵화의 어떤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걸 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은 일단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필요할 것이고 네. 저는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제재 완화 수준이 어디까지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 제재 완화 아니면 선 비핵화 이런 부분이 이제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호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꺼내놓느냐.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제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거기서 동시 행동, 동시 실천에 대한 어떤 신뢰만 회복이 되고 합의만 된다면 그래도 어쨌든 가시적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기대도 해보는 거죠. 예.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비핵화 로드맵하고 제재 완화 수준하고 누가 어느 정도 꺼내면 누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그 2차 북한 미국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금위원님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가장 보수와 진보 측의 시각도 충돌하는 것이고요. 일부 보수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말하자면 미사일 정도만 얘기하고 뭘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이 예전에 보도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보도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를 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인 만큼 정말 그 비핵화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또 여기에 걸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에 그렇게 할 수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어떤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제재를 해제해 주거나 했다가는 이 레버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측이 큰 그림은 내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당장의 조치는 어디까지 가더라도 앞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어떻게 가겠다. 미국은 그에 따라서 그런 절차와 함께 어떤 식으로 절차를 해제해 주겠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가는 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계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청사진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양측이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일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서두르진 않겠다 얘기한 것이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이번에 시작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1차 정상회담 끝나고 그 직후에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북한을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은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뭔가 비핵화 로드맵 어느 정도까지는 내놓지 않을까. 영변 핵시설 폐기 얘기는 벌써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원할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데. 글쎄 이번에 이제 우리 문희상 의장님 해서 이제 국회 방미 대표단 그래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북한이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완화 부분하고 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걸 원한다면 저는 여기에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는 포괄적인 부분 하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내놓지 않고 그걸 요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도 포괄적 합의, 일괄 타결,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도 좀 맞물려 있겠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 쪽도 우리하고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자, 김 위원장이 언제 베트남에 갈까? 지금 25일 날 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의 베트남 일정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좀 해본다면 어느 정도? 일단 외신에는 이제 2월 25일 날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7, 28일이 이제 그 미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와야죠 최소한. 최소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 부분 외에 이 베트남하고 이제 관계 정상화 부분을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과제로 인식을 하고 베트남으로 올 텐데 그러면 아마 이번에 25일 날 오는 걸로 본다면은 적어도 그것이 베트남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회담을 끝나고 바로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방문 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에 와서 적어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베트남의 정상회담 두 개의 정상회담을 완벽하게 또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국제사회나 또 북한 내부의 어떤 통치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제가 볼 때는 하노이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또 회담 때 또 온다는 부분은 아마 북한 내부의 관리에 있어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27일 이전에 와가지고 베트남하고 정상회담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먼저 하고 어느 정상회담을 먼저 하느냐, 북미회담 다음에 하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태규 의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북한이 지금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베트남전 당시에 거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줬고 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군사적 개입을 할 때나 또 우리와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제대로 돼서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북한으로서는 베트남과 좀 더 넓게 경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베트남과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해답을 고른다면 저는 방문할 때는 물론 정상회하고 잠깐 만날 수는 있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토대로 좀 더 폭넓은 의제를 가지고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음 날까지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